회의장에서 예의예요. 아 지금 싸늘해서 팔짱을 시간 빨리 붙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아니 뭐 당신이 강제하신 여기는 아니죠. 굉장히 만만해요. 예, 이제부터 이 두 주제를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김부겸 총리에 대한 임명을 제거한 데 이어서 임혜숙, 노형욱 장관에 대한 임명에도 사인을 했습니다. 속전속결이었는데요. 그런데 먼저 어제 시끄러웠던 국회 상황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관행은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교차로 맡는 게 국회의 확고한 관행이었습니다. 아니 김병주 의원은 습관적으로 끼어들어요. 왜 상대 의원 발언에 대해서 그래 강나라 배나라 아유 삼선답게 국회의원들이 있는 데서 서영근 그 팔짱 끼고 그런 경우는 뭐예요 그게 이해 없이. 아니 이게 왜 예의가 없어요? 내가 날씨가 싸늘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데 아 지금 싸늘해서 팔짱을 시간 빨리 끼고 있는데 그게 너무 많이 힘들고요. 영교 의원 참 채통 좀 지키세요. 채통 좀. 서병수 의원님 제가 날씨가 싸늘해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그게 맞습니까? 저는 지금 날씨가 쌀쌀해서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제 알리시고 이번에는 본회의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제 얘기입니다. 정의당이 이 자진 사퇴한 박진영 후보자 도자기 밀수 의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고성까지 오고 갔는데요. 화면을 저희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외교 행랑을 이용한 부인의 밀수 행위는 명백히 외교관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 행위입니다. 소국장님,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길게 화면을 준비했는데 일단 제가 처음에 든 생각은 어떤 논란이 있는 거 여부를 떠나서 야 어디서 지금 감히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부터가 좀 많이 뒷말을 낳지 않나라는 생각부터 드는데요. 그렇죠. 저런 부분들이 이제 나이가 어리다, 젊다라고 해서 더구나 지금 상대 당, 다른 당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저렇게 야, 당신 이렇게 얘기한다는 저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이제 꼰대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고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저렇게 상대 의원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거의 그냥 낮춤말로 저렇게 부른다는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문제의식을 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이 공식으로 사과를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저런 부분들이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화인데 국회에도 저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아직도 참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어제 국회 모습 여러 고성이 오고 갔던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만나봤고요. 이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임혜숙 과기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오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임을 했는데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몇 주 한 사람의 평범한 과학기술인으로 살아왔던 저로서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부여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일단 임혜숙 후보자 그리고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둘 다 이제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야당의 동의 없는 31번째 장관이었는데 근데 앞서 지금 임혜숙 후보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상상하지 못했던 소용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본인 취임사에서. 그러니까 참 제가 임혜숙 후보자 장관하고 이야기를 안 해봐서 저분의 사고방식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참 대한민국의 장관이라는 공직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또 본인이 거느리는 공무원들도 많고. 자, 근데 대한민국의 장관을 하면서 자, 그동안 세금 5년 동안 안 냈던 거 장관 지명되자 종합소득세 다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식들과 남편과 함께 해외 학회에 수차례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위장 전입을 13차례나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2사람 다 이중국적입니다. 이중국적에서 여러 가지 또 의료보험이나 이런 혜택을 받던 의혹이 있죠. 그 다음에 논문 표절했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가 참 이렇게 열거하기도 힘든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본인들이 국회에서 문제가 됐는데 그거를 상상하지 못했다? 그럼 뭐냐면 그냥 나는 이거 일상인데 우리 쪽에서는 이거 다 그냥 평범한 일상인데 왜 이거 갖고 문제가 되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저 사고방식에 저는 놀랄 뿐입니다. 왜냐? 지금 과학기술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거기를 총괄하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자신이 지금 제가 열거했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저 인식,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평균적인 어떤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장관이면요,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 있는데 도저히 저의 상식과 임혜숙 장관의 상식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강남 가서 그냥 아무나 표창장 위조하고 뭐 이중국적 그 자녀들 가진 게 당연하고 해외 학교 나갈 때 그냥 남편 애들 다 데리고 나가고 저 세금 나중에 그 합쳐서 그냥 내가 장관 지명되면 내고 이게 당연한데 괜히 제가 그걸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비꼬신 것 같아서 물론 뭐 어느 정도 취지는 다 저도 알아들었습니다만 소국장님, 네. 앞서 말씀하신 분이 좀 너무 비판이 있으셔서 소국장님. 일단 청문회 거치며 많은 생각을 했고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일단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과오보다 앞으로 지금 과기부의 역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초의 여성 과기부 장관에 대한 힘을 또 실어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동시에 드는데요. 임혜숙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번에 아마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정말 본인 얘기대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인생을 내가 제대로 살아온 건가,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부터 또 반성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던 며칠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임명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제 장관직을 잘 수행할 것인가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과정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장관직을 하면서 좀 좋은 평가를 받도록 업적을 좀 쌓는 식으로 그 부분을 회복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아마 임 장관도 그런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임혜숙 과기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에서는 여전히 임혜숙 장관을 강행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그러니까 여성 장관을 30% 비율을 무리하게 지키려고 임명 강행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들이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기부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그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그 롤모델 이런 게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장관 비율을 왜 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과기부 장관은 어떻게 하여튼 그 용케 여성을 하나 찾았단 말이죠. 여성 장관을 낙마시키기에는 워낙 여성에 대한 집착 지난번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글쎄요, 친노 원로인 유인태 전 총장도 대통령이 집착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정말 이것 때문에 무리하게 임명을 한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성 비율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OECD 가입국가 평균 여성 고위직 비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바람직하겠지만요. 근데 그 전제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계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챙기고 싶은 사람을 챙기면서 명분을 여성 할당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기술계 단체나 아니면 여성 원로 있어요. DJ 때 그 장관하셨던 김명자 장관이나 이런 분한테 추천해달라 그러면 돼요. 근데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 말썽이 생겼던 분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그래서 과학기술계 그 전국 공공연구노조 성명을 제가 어제도 읽어드렸지만 과학기술계의 민심을 등지고 임 후보자 한 사람만을 챙겼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고 한겨레인지 경향사설에서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이 자리에 장관의 자리에서 업무 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는 하지만 이런 분이 되는 게 바람직한지 오히려 여성 후배들 앞길을 가로막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고요.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넘어서요. 자기가 이렇게 고위직에 올라가겠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 내지는 여성들도 그걸 보고 청문회를 보고 행위규범을 만들어서 지키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많아요. 잘한다 이런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배, 동료, 후배 중에서도요. 정말 그 여성들을 일하기 힘드니까 정말 눈에 실핏줄 터져가면서 실컷 자는 게 실컷 한번 잠 좀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인재풀을 폭넓게 보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시면서 조금 교감되신 것 같은데요. 이 해당 논란에 대해서 오늘 야당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한 여성 후보자, 이 여성 장관 후보자를 여성 몫으로 할당을 했다는데 저부터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가 참 의문이 듭니다. 이런 여성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한다고 해서 여성이 기뻐하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사과 한마디 없이 밀어붙이는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궐선거 이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민주당이 어쨌든 여성 장관 30%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매숙 후보자를 어떻게든 살리고 그리고 박준영 후보자는 아무도 안 도와줌으로써 자진 사퇴를 유도한 거 아니냐.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최 교수님, 윤희숙 의원은 능력과 자질이 모자라도 여자랑 상관없다는 게 문재인식 페미니즘이냐 이렇게 꽤 날선 비판을 했는데 근데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게 심상정 의원이에요. 이매숙 장관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안 좋다. 대통령으로서 사과 표명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처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일단 이런 생각은 들어요. 여성이 어쨌든 그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게 어찌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강제 할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없다면 여성들이 고위직에 진출하는 게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현상과 환경도 있는 거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건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성이든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이나 자질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임민숙 후보자가 여성 할당이기 때문에 이분을 강제로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설마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분의 자질이나 물론 도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저도 임 후보자에서 여러 번 비판한 적이 있고 지금도 그 마음이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 자질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을 시켰겠습니까?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물론 윤리적 도덕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저는 인정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이매숙 그런 장관이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예를 들면 장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성, 남성을 떠나서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장관이 돼서 국가를 위해 선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31번째 현 정부 장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6년 전 야당 대표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추천과 검증에 실패하고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청와대의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집니다. 어제도 박준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는 걸 보면서 청와대 관계자가 고맙지만 마음이 짠하다. 이 발언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왔었는데 소국장님, 이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31번째거든요. 현 정부에서.
그러면 대통령 말처럼 이게 지금 제도, 그러니까 도덕성 문제는 진짜 비공개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현 정부에서 유독 야당 동의 없이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 후보자로 올려? 이런 비판이 더 센 건지 이거 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아까 그 고맙고 짠하다 이런 부분, 저는 이제 청와대에서 저런 메시지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 발언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때문에 이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걸로 일종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기 때문에 고맙고 짠하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고요. 어쨌든 이번 과정에서 청와대의 검증이라든지 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메시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지금 이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이 노무현 정부 때 3명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31명,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도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정부 여당 측면에서도 좀 인재를 폭넓게 쓰지 않고 좀 가까운 이른바 끼리끼리 인사, 돌려막기 인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된 측면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 소통과 타협, 이 대화의 문화의 실종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저것은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상황이 다르고 시대적인 여러 가지 흐름이 다르다고 해도 31명씩이나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이 됐다라는 것은 현재 우리 정치 문화가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실종됐다. 이것을 보여준다고 보고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문제는 저는 여권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서 저걸 과거에 야당이었을 때 똑같은 얘기가 여야 간에 바뀐 상태에서 청문회 제도 개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로만 서로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확실하게 좀 추진을 해서 뭔가 개선점을 찾는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임혜수 과기부 장관에 대한 얘기, 임명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런데 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